자, 그럼 마이크를 우리 조진호 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조진호 기자입니다. 아까 서두에 열심히 안 했다고 야단도 맞았는데, 그래도 나름 상당 기간 e스포츠 애정을 갖고 취재해온 입장에서 오늘 전통 스포츠 분야의 이 원로들 그리고 학계 리더분들과 함께 e스포츠 정책 포럼을 하게 된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도 나름 뜻깊고 아주 뿌듯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e스포츠가 전통 스포츠의 하나가 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지만 명실상부하게 전통 스포츠의 하나로 반열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많은 현황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 여정을 앞당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좀 있으면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토론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토론은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이 원래 종합 토론이 있었는데, 지정 토론은 당면한 현안인 항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e스포츠 올림픽화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지정 토론은 오경식 SK 나이츠 단장님하고 조규정 현대 교수님 그리고 남영훈 서울대 교수님이 하시는데요. 오경식 단장님하고 조규정 교수님이 간단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은 남영훈 교수님이 질문 내지는 토론을 한 형태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식 단장님께서 T1을 세계 최고 e스포츠 구단으로 키워주신 오경식 단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 내지는 노하우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과제를 밝혀주시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SK 나이츠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정확한 직함은 SK텔레콤 스포츠 마케팅 그룹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007년도부터 프로게이머 T1을 맡아가지고 좀 운영해 왔고요. 그 외에 제가 아마추어 스포츠 한 6, 7개를 맡고 있고, 제가 올림픽 4번,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안게임 4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만드는지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시간 제한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데뷔해가지고 과연 우리 e스포츠 대표팀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 경우에 항저우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만 선생님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캐스파의 역할이 어떤 건가. 제가 e스포츠를 갖다 정의할 때 10,000분의 1초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0,000분의 1초를 갖다 느끼십니까? 제가 페이커를 데리고 있을 때 마우스를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우스가 느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느리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제작사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의뢰를 했더니 정말 10,000분의 1초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e스포츠 선수입니다. 요번에 제가 e스포츠 협회 경기력 강화위원이라서 전체 대표 선발이라든가 이런 거 관여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잘 선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최소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 10,000분의 1 스포츠라고 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롤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국내에 3명, 다음에 또 해외에 2명. 이 친구들이 얼마나 모여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기껏 해봤자 길면 3주, 짧으면 2주. 왜냐하면 시즌 중에 있고 또 연습 파트너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롤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팀의 합이 맞는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250에서 300게임을 해야 이제 합이 맞는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롤 게임단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임의 양이 4게임입니다. 오후, 그 다음에 밤 시간에 5, 6게임 보면은 이 친구들 거의 배터리 아웃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3주 동안 한다고 그러면은 기껏 해봤자 7, 80게임입니다. 250게임을 넘겨야 과연 이
만분의 1초의 선수들이 팀워크가 맞는데 상당 부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스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연습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e스포츠의 팬덤이라는 게 거의 뭐 극성 팬에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그 국가대표 선발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악성 그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감독이 사퇴를 하고 선수가 사퇴를 하고 선발위원이 사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어떤 그 뭐 시범 경기라든가 연습 반경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그만 그 계기가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악성 댓글이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저하라든가 또 컨디션 낮추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협회에서 좀 많이 막아줘야 되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광주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광주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제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뭐 패싱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국제 대회를 많이 참석해 왔지만 아시겠지만 엄청난 뭐 저기가 그 텃세가 아니라 이건 불공정입니다. 근데 제가 그 2020년도에 광주 아시안게임 때 그때 패싱하고 수영을 데려갔었는데 역시 엄청난 그런 그 텃세. 텃세라는 게 그냥 텃세가 아니라 완전 불공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e스포츠 대표팀도 마찬가지. 제가 그 당시에는 e스포츠하고 오프라인 스포츠를 같이 했는데 차이가 뭐냐? 차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주 현장에서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그 펜싱을 예를 들겠습니다. 펜싱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희가 드림팀이란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반적인 구체화 시스템을 갖추는데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스포츠과학연구원 예전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안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드림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체력, 의무 트레이너, 그다음에 전략 분석, 그다음에 멘탈 코치까지 거기다가 우리 스포츠과학연구원의 그런 과학적 시스템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팀이 되는데 이 팀을 대략 3개월 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뭐 훈련 기간이 짧더라도 협회에서 그런 그 나름의 어떤 드림팀 멤버를 구성해서 그중에 선수단 그 서포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좀 아주 사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광주 아시안게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수촌하고 경기장이 거의 교통체증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런 이동거리가 있고 다음에 식사 도시락 싸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여름이라서 도시락 다 상합니다. 펜싱이나 수영은 어떻게 했냐면은 경기장 주변에 별도 공간을 갖다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마련했습니다. 선수들 연습과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분명히 이번 광주 아시안게임 때 옛날 광주 아시안게임 때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펜싱 같은 경우 제가 또 수영이나 역도도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그 항저 그 경기장 파악해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마땅히 선수들의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특히 아마 이번에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진천이나 이거 떠나가지고 연습 공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 겁니다. 특히 중국에 가면은 더더욱이 그런 연습 공간을 마련한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심한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도와줄 사안도 아닙니다. 순전히 캐스파에서 좀 나서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려가지고 캐스파에서 잘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식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한 경험에 바탕한 그 아시안 게임을 앞둔 우려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 조규정 교수님께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조규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 토론자로 나오면서 아시안 게임에 대한 대비를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스포츠 산업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떤 앞으로 미래, 스포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팔렘방에서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는데 메달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개발은 하나도 한국이 들어가지 않고 미국, 일본, 스웨덴 이런 정도로 해서 중국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제외되는 스포츠 산업하면서 스포츠는 재미와 돈이다라고 산업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e스포츠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주국이라는 말만 듣고 혜택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갖고 그때 생각했던 게 전공 학과를 e스포츠 학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팔렘방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안게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지 몰라도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비해야 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운영관리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력 개발, 인력, 두 번째는 시설, 모든 분들이 오늘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력, 시설 또는 이제 끝으로 이제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들고 있고 예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 관리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할 텐데 인력 관리가 첫째는 이 e스포츠라고 하는 종목을 학과를 개설해 놓고 보니까 종목이 다양해요. 종목이 다양해서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자체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야간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구나. 특히나 스포츠 현장에 가보니까 e스포츠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선수들은 자기보다도 실적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지도자로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선택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뭐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도자 한 사람 우리가 구축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자기보다도 레벨이 높은 실적을 갖지 않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림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 전초 입장에서 학원 스포츠가 없어요. 학원, 학교 스포츠가 없고 그냥 학원 스포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제도적 후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반 종목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생활체육으로 클럽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어떤 누군가가 학교에서 제도적 교육 환경에서 지도를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 의식이 크고 또 학부형으로부터 배척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과를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에 두 팀을 내년에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으로 e스포츠 과목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오면 앞으로 선수 육성하고 인력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인력 개발에 좀 e스포츠 분야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시설 문제입니다. 아까도 시설을 발표하셨는데 서울에가 지금 민간인 시설이 9군데가 지금 8군데가 9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전, 부산, 광주 그 다음에 이번에 진주에가 생겨요. 4개 대형 경기장이 생겼는데요. 사실 경기장은 시설 구축 말고 인테리어 시설만 하는데 한 60, 70억씩 들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관리 운영 비용을 산출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형급 시도협회하고 시도협회가 잘 구성이 되면 중형급 훈련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시도가 전부 허물어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특정 단체하고 연계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협회가 지금 약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도가 책임지게 해서 중형급 시설물들을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시도에 다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시설물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게임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형 시설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컴퓨터 게임장이. 근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소위 얘기해서 지정제를 만들어가지고 e스포츠 지정 부장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서 그 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바우처 사업을 이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육성시켰고 이런 환경을 갖는 것도 소형 경기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소형 경기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명감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자부심도 갖고 있으면서 제도권에서 연계해서 환경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우리나라가 국가정책 자체가 뭡니까? 게임 개발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자고 해놓고 사실은 e스포츠 게임 개발을 하게 되면 실제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수익이 창출되면 그냥 엄청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잘 관리를 좀 특별법으로 제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게임 개발을 해가지고 e스포츠 종목으로 올리려면 자체 리그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게임진흥법에 e스포츠 게임진흥법에서 조금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는데요. 그 시도단체가 아까 좀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도단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계적으로 6억 5천만의 게임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게임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는 거의 없어요. 이 시도협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나 이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게임 자체가 앞으로는 생활체육이 일반화돼야 돼요. 일반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반화되려면 시도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게임장도 짓고 지원하는 그런 토너먼트식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선발전 할 때 물론 우리 선수들이 순위에 의해서 그 몇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엘리트들 데려다 놓고 국가대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긴 해요. 물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예선전 하면서 이벤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또 클럽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지역에서부터 활성화시켜 올라오는, 그래서 중앙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전국 대회를 열어가면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토론에서 많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명밀한 현실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순환 구조적 환경을 가져야 되고 표준화를 가져야 된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는 정말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이 자기보다도 레벨이 상승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앞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서 미리 대비하는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현장에서 생생한 문제점과 니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서울대 남영훈 교수님께서 두 분 말씀에 대한 보충 내지는 질문을 하셔도 아니면 준비해 오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남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하게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토론답게 어쨌든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포럼에 초대를 받고 굉장히 조금 약간 고민과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제가 이 포럼을 통해서 사실 e스포츠에 대해서 빠른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산업을 좀 이해해보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관계자이시지만 철저히 외부인의 시각으로서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저는 소비자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인 만큼 소비자의 관점으로서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토론 자료를 좀 작성을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가장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가 종주국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주국이라는 단어를 저도 그냥 평상시에 그냥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기도 하는데 심지어 오늘 잠깐 네이버 사전으로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뭔가 그걸 종주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 연구를 하는 그 분야에서도 Country of Origin Effect에서 원산지 효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산지가 어디냐, 그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가 소비자의 결정,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맥락으로 많이 연구가 됩니다. 연구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주국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오리지널리티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리더십의 차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산업에서 비추어 봤을 때 와인의 종주국이다 그러면 프랑스라는 얘기도 하고 라면의 종주국이다 그러면 뭐 일본이냐 중국이냐 사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고 싶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의 목적 혹은 약간 컴플리티드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내가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고 싶은 그 영역이 사실은 나만의 영역이 아니라 이 작은 시장을 노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퍼지는지 뭔가 넓은 시장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프로리그라고 하는 이 문화를 통해서 e스포츠가 성숙되어 있지만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e스포츠가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것이 한 측면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국이 경쟁자가 이제 부각이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그때 또 리더십의 위기가 오기도 하죠, 시장에서.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먼저 닭이냐 달걀이냐처럼 맞물려 돌아가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리더십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확장하면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때의 리더십이 사실은 좀 더 지속 가능한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마케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포지셔닝 우리가 어떻게 이 스포츠 안에서 종주국으로서의 그냥 종주국이라는 타이틀, 종주국 타이틀 이외에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뭔가 종목 관점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조금 한 단계 더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저희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 중심으로 이제 성장이 되었고 또 사실은 이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행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IOC에 편입된 종목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약간 뭔가 신체 활동 기반의 그런 뭔가 비디오 게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고 또 이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이런 부분이 스포츠에서 뭔가 엠브레이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e스포츠를 이제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e스포츠가 되게 건전하고 좋은 면이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부정적 시선이 있지, 사람들한테 많이 수용이 되지 않는지 이런 관점을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싱가포르의 올림픽 위크, 올림픽 스포츠 위크가 굉장히 좋은 하나의 도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IOC에서 사실은 e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어떻게 보면 툴로서 하나의 그런 스포츠를 전파하는 툴로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올림픽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굉장히 유망한 산업에서 시장제에서 공공재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에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으로 가게 되면 사실 더 많은 대중을 끌어안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종목까지도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게임은 어쨌든 지금 많은 부분 산업이 리딩해서 수익성은 둘째치고라도 보고 많은 부분 지금 투자를 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은 잘 모르지만 축구에서도 보면 프로리그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런 자원이 사실은 생활체육으로도 좀 흘러들어야지 전반적인 그 체육의 문화가 더 많이 수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실은 산업에 속히 붙이지 않는 그런 약간 희귀 종목이라든지 비인기 종목까지도 좀 e스포츠 안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산업에서는 그동안 좀 활용하셨던 육성체제라든지 그런 자원들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있다 보면 미처 돌아오지 못할 부분을 한 발에 떨어져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e스포츠와의 올림픽, e스포츠의 올림픽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김기한 서울대 교수님하고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님께서 일단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다음 똑같은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성록 우리 기조 발제도 잘 들었고요. 조현주 박사님 발제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e스포츠 2회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설했으니까 그보다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제 개설을 준비했는데 반대도 있었고요. 외국 국적 끝에 이제 제가 개설해서 이제 35명을 한 개로 해가지고 수강을 받았는데 사실은 원래 없던 거니까 이제 선배들로부터 듣고 이제 수강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이제 편락을 보고 이런 게 있네 하고서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신청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을 뿐더러 제가 우리 학과 수업을 분명히 열었는데 구성원들이 우리 학과 학생들은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아니고 75%가 모든 단과대학교에서 골고루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연대에서도 오고 공대에서도 오고 경영대에서도 오고 심지어 의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또 수업에 대한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분야가 진짜로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젊은 층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의미 있는 분야가 맞구나 그래서 잘 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책도 쓰고요. 작년에 또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이렇게 20년 동안 e스포츠 발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채찍질도 해주셨는데 나름 저희는 이제 학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받았던 주제는 올림픽화입니다. e스포츠 올림픽화인데 올림픽과 e스포츠를 둘러싼 이제 지난 4, 5년, 길게는 10년 동안의 흐름을 쭉 살펴봤을 때 한 두세 가지의 이제 눈에 띄는 흐름을 제가 정리해서 자료집에서 95페이지에 담았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하면은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하는 건데요. 올림픽이 사실은 보기보다 더 파워풀한 조직이잖아요. 플랫폼이고 1896년부터 해서 1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부터는 명확하게 e스포츠와 비디오 게이밍 쪽으로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2017년도에는 IOC 서밋에서 최초로 e스포츠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사전 경기로 2월달에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스라는 대회가 있는데 ESL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그 대회를 주최를 하는데 IOC가 올림픽 5, 6기 마크를 옆에다 딱 병렬적으로 놓고 함께 이제 개최를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포용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18년 7월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이제 e스포츠 포럼을
개최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e스포츠 리아선 그룹 ELG라고 지금 이름이 조금 바뀌었지만 공식적인 말하자면 TF 또는 커미티 조직을 만들어서 상설적인 이제 논의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로는 이제 2018년도에 자카르타 팔렘방, 물론 이것은 아시아 올림픽 평야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이지만 올림픽 큰 틀에서 올림픽 무브먼트 안에 들어온다고 봤을 때 시범 종목이 되었었고요. 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IOC의 어젠다, IOC 올림픽 어젠다 2020 플러스 5가 이제 나오면서 말하자면 중장기 발전 방향인데 14개의 권고사항 중에 9번째 권고사항에 virtual sports, 그 다음에 비디오 게이밍 커뮤니티를 우리가 끌어안고 encourage 하겠다라는 말을 명시합니다.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도쿄올림픽의 사전 경기로 올림픽 virtual 시리즈, 그래서 OBS라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이클링 해가지고 GPT라는 소프트웨어랑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컴퓨터라는 그런 형태, 하지만 또 야구가 껴 있었거든요. 그 야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으로 이제 조작만 하는 그런 형태의 야구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부분은 virtual 스포츠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뭐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없거든요, IOC가. 근데 그들이 사용해왔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몸으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데 디지털과 연동해서 이제 virtual 공간에서 컴퓨터라는 걸 virtual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 스포츠랑은 조금 간격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이 언급됐지만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로 이름을 바꿨어요. virtual 시리즈에서 e스포츠고. 그래서 과거에 하던 virtual 시리즈도 다 담고 있지만 뭐 사실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전통적인 전자 게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e스포츠를 이제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전체적인 더 큰 틀에서 IOC의 움직임을 봤을 때 과연 e스포츠에 왜 이런 흐름, 긍정적인,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11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이벤트로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로서 이제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제 리브랜딩과 또 브랜드 이미지가 또 브랜드의 파워가 줄어들었을 때 그 플랫폼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었던 것이고, 끊임없이 젊은 층들에게 소구력이 높은 스포츠를 개발해왔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있는 파리올림픽에서는 브레이크 댄스요, 비보이가 이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작년에 이제 올림픽에서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종목들이 정식 종목이 됐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스포츠가 아니었었던 거죠. 당연히 그것을 스포츠화, 스포츠의 제도화와 이제 표준화를 통해 스포츠화를 만들었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소구가 되는 종목들을 끌어안는 11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e스포츠가 게이밍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소구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e스포츠가 스포츠의 범주로 포용되고 있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e스포츠가 스포츠의 범주로 포용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스포츠라는 이제 개념, 이 점차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확장이 돼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는 스포츠의 확장된 범위 안에 우리가 지금 e스포츠라고 부르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미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사실은 뭐 절반 이상 또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안게임 하면 스포츠의 대회인데 스포츠의 대회에 정식 종목이 됐다라고 하면 스포츠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스포츠가 될 건데, 물론 학계에서나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스포츠냐 아니냐를 이제 데이트하고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스포츠냐 아니냐라는 그 정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스포츠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 1, 2, 3, 4 해서 그 조건들을 과연 e스포츠라는 것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봤던 것이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가 이제 세모였던 거죠. 애매하다.
실체성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따졌는데 아까 스케이트보드와 이제 비보잉, 브레이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도 사실은 태초부터 스포츠였던 것은 아니고 발로 하는 공으로 하는 공놀이에서 우리가 그걸 룰을 만들고 제도화하고 조직을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하면서 그게 축구라는 스포츠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스포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스포츠화를 거친 거고 사실은 모든 스포츠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인 것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으로 불변의 이제 법칙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대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스포츠가 모든 영역이 그렇지만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면서 우리가 스포츠를 참여하고 또 활동하고 또 참여하는 그 공간 자체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버추얼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바운더리도 더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스포츠가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스포츠를 정확하게 우리 과거에 20, 30년 전에도 생각한 이 스포츠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라는 논의가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 스포츠가 아니라 이 스포츠라고 해도 네 글자 중에 세 글자는 스포츠의 속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IOC 얘기를 하면은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사실은 제 생각할 때 올림픽 기존의 썸머 윈터 올림픽이라는 그 플랫폼 속에다 얹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면 IOC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인데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라는 이제 원하던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일렉트로닉 버추얼 세계에서의 올림픽을 추구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플랜이겠다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e스포츠의 올림픽화는 이제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킨다라고 저서하는데 이미 제도가 되어 있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수립해놨고 또 경험치 속에서 이렇게 딱 셋업이 되어 있는 이제 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활로가 굉장히 트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에서 e스포츠에 대한 언급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축구부가 있듯이 e스포츠 부를 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인데 올림픽, 아시안 게임 그리고 그 밖에 사회 요소에서 제도권으로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이 된다는 것이 대회 그 자체보다는 e스포츠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생태계 전반이 더 지속 가능하게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스포츠 올림픽화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동안 IOC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랄까 이렇게 반갑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보면 IOC가 생각하는 e스포츠하고 현장의 e스포츠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간극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강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광호입니다. 저는 e스포츠 자체가 상당히 올림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IOC가 지금 약간 하향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유스 어필하고 이제 젊은이 청소년에게 어필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스케이트보딩이라든지 서핑이라든지 이 젊은이들이 소화하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브레이킹까지 들어가는데 앞으로 IOC의 트렌드는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앞에서 모든 분들이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걸 반복하기는 이제 정말 지양하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 외교학적으로 볼 때 이 스포츠의 전망과 IOC가 생각하는 속내, 입장, 어떻게 추구하는 바는 뭔가를 제가 이렇게 배우러 봤고 21년에 이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 이 버추얼 시리즈를 했고 또 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올림픽 e스포츠 시리즈 위크를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 23일 IOC에 가서 빈센트 베레이라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마침 코로나에 걸려갖고 화상으로 오고 거기 한국 직원이 있더라고요. 한국 직원이 나와서 오세훈 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e스포츠를 제가 처음 정식으로 접했는데 그래서 IOC의 트렌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IOC 그 크리스토프 디 캠퍼라고 IOC 사무총장이 서울에서 개최된 AOC 총회에서 10월 19일인가 20일 정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e스포츠는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다. 나홀로 프로그램이지 올림픽과 연결시키고 접목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현재 e스포츠는 메달 스포츠가 될 수도 없고 안 된다. 이런 걸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버추얼 형태와 또 올림픽 홍보, 스포츠가 젊은이들에게 이 e스포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고조시키고 홍보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경쟁이 e스포츠에 들어갔으면 그런 엘리트 경쟁을 해서 선수들과 팬들 간의 공감대 형성, 또 충분한 그 공감 창출, 뭐자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는데 IOC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건강, 웰빙, 훈련, 혁신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e스포츠의 그러면 취약점은 무엇이냐? e스포츠는 IOC가 관리 선수 보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핑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렴도 인테그리티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이 도핑이라든지 아니면 또이 매치 픽싱 그래갖고 경기 조작 또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 도박사들과 연계되면은 이것이 조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IOC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까지 물론 앞으로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올림픽 메달 진입은 꿈도 꾸지 마라. 이게 IOC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영국 버밍햄에서 영연방 대회 커먼웰스 게임 했는데 e스포츠를 안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메달 스포츠로 진입이 안 됐고 금년 또 이 산티아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파남 게임이 있습니다. 파남 범미주 대회 북중미의 아시안 게임이죠. 이제 그 대회에도 선을 보이지만은 그냥 젊은이들 위한 하나의 그 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이지 메달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항저우는 어떻게 되냐? 이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IOC를 거슬리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종목은 벌써 7년 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로 또 OCA도 중국으로부터 그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봤을 때 중국 개최 조직위원회를 존중해주는 입장으로 밀고 나간 거지 IOC에서는 상당히 마땅치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아시안게임 항저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에 들어가겠다. 이걸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 포매팅을 잘 해놔야만이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려면 IOC 기존의 그 아날로그 세대의 모든 IOC 조직과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그것이 흘러들어와서 그 사람들 체질화에 이거 없으면 우리가 혹시 또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위기감을 조성해야만이 올림픽 종목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선수 보호 측면, 도핑, 청렴도 이런 것들이 다 담보가 돼야 되고 이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올림픽 밸류, 스포츠 밸류가 들어가야 된다. 올림픽 밸류는 이 excellence, friendship, respect 그러니까 우수성과 우정과 상호 존중. 근데 이 항목이 조금 좀 약합니다. 이 스포츠는 서로 경쟁이지 리스펙트가 과연 되겠냐, 또 프렌십이 이루어지겠냐, 엑셀런스는 살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OC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좀 그렇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조직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종주국이라고 막 그랬는데 국제 인터내셔널 e스포츠 페더레이션이 있고 또 글로벌 싱가포르에서 또 재빠르게 역시 그 화교 국가답게 그 글로벌 e스포츠 페더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접목해서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월드 e스포츠 페더레이션 같은 걸 해서 IOC와 지금부터 운동을 해서 이 두 개 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면서 아까 우리
발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가이스프가 해체됐기 때문에 작년 11월 29일 해체됐기 때문에 이게 가입할 수 없다는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하냐? 가이스프가 없어지면서 스포츠 오퍼도 바뀌었지만 그 안에 이 하계 종목 국제연맹연합회가 있고 동계종목연맹이 살아있고 또 뭐가 있냐면 AIMS라고 해요. AIMS는 Alliance of Independent Members of Sport. 그래갖고 비종목이지만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올림픽 종목.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빨리 AIMS에 들어가야 됩니다. AIMS에 들어가서 국제 공식력을 글로벌 페더레이션보다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이 빨리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AIMS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것이 스포츠 외교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급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너무 저도 지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스포츠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리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조현주 박사 얘기하는 워라벨에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선수 보호, 도핑, 청렴도, 윤리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스포츠 슈팅 챌린지가 들어간 게 이게 사실은 우리 게임 보면 서로 죽이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냥 저격하고 이러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IOC 원장이 학을 띄는데 그래서 이거를 안 넣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포츠 슈팅, 이건 스포츠 쪽으로 하는 슈팅이지 이 입맛 살상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집어넣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OC와 OCA는 간극이 있는데 IOC가 원하는 그런 깊은 철학을 깊숙이 이해를 못하고 아마 조직위원회, 중국이라는 그 힘에 이끌려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IOC는 절대로 메달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왜 IOC가 아까 얘기한 빈센트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인터내셔널 e스포츠 페더레이션을 왜 인정을 안 하고 이런 거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인정을 못한다. 그거는 종주국이 아니고 혹시 한다면은 해당되는 국제연맹과 그 다음에 또 거기서는 퍼블리셔라고 그러는 게임 업체, 제작하는 업체 퍼블리셔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 IOC가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OC에는 우리 한국 직원이 마침 e스포츠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빨리 그 직원과 연계해서 IOC의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멘탈 스포츠, 마인드 스포츠 이것이 범주를 두서오는 것도 이것도 분류하는 것도 이 카테고리라이즈 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IOC는 이거를 좀 상당히 오랜 이 연구 과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e스포츠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2036년에 올림픽을 한국으로 갖고 오면은 그 과정에서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화, 메달 종목화하는데 세상에 안 되는 거는 남자를 여자를 만들어서 애를 낳게 하는 거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 두 가지만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정비공인데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이걸 공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포츠 외교의 마력입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로 나가면은 이건 충분히 메달 종목으로 2036년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부터 스포츠 외교를 연동을 해서 하면 되고 우리 IOC 위원들이 2명 있지만 이건 안 되는 이유는 싱가포르의 세리명 능 같은 사람을 IOC 부위원장을 하고 그동안에 상당한 스포츠 외교의 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올림픽 박물관에 관장도 싱가포르 사람을 갖다 놔. 또 이번에 그 올림픽 이후 스포츠 시리즈도 싱가포르 가지고 이런 겁니다. 만약에 브리스번 2032 또 올림픽도 이 존 코트라는 우리나라의 김은용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간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외교가 e스포츠와 만났을 때 이런 전복을 잘 해야만이 이 과정을 극복하지. 우리가 아무리 종주국이고 경기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공용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잘 들려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e스포츠가 그럼 올림픽, IOC하고 계속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e스포츠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꾸리는 방향으로 글로벌화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e스포츠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은 아까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그 10대 때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그 세계 자체가 사실은 저 밀레니얼 세대이긴 하나 그 밀레니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알파 세대들이 향유하고 있는 그 문화와 그 문화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바로 열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그 메타버스라든지 AR, VR 그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그 활용을 태평하고 있는 만큼 사실은 지금 e스포츠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좀 비디오 게임으로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비자들의 수용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에는 종합토론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아까 그 발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원래는 아주 진지한 상호 토론을 한참 이어가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아까 첫 발제 한국 e스포츠 정책과학원 김영세 연구위원께서 그 e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에 대해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을 누구든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현장의 경험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아까 다른 오프라인 스포츠에서도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아 깜짝 놀랐어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원 방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만 대비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게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e스포츠 협회하고 뭘 갖다 어떻게 잘 연결시킬 거냐 또 일부 지도자들은 그런 과학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설득할 건가 그런 쪽이 좀 선결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참여해서 저희도 이제 e스포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e스포츠라는 종목이 다양한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각 국제 대회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각각의 새로운 변화에 우리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이 적극적이고 그다음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처음 하더라고요. 아까 지원반 중에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오프라인 쪽에도 보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탈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지원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을 더 압축시키기 위해서 이번엔 그냥 네 분이 발제하실 때 혹시 토론자들께서 질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오늘 현장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안 있으신가요? 방청석에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을 없습니까? 다들 시장하시는가 봅니다. 예,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됐을 것 같은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니까.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1차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게임 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콘텐츠 진흥원에 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니까. e스포츠에 학문적 예대 토대가 필요한데 학문적 토대 없이 무슨 전문 인력을 양성하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니까. 그 10억에 그냥 10%, 2억만 해도 인력 양성의 학문적 토대를 구성하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각 학력을 단절되는 선수들한테 어떻게 인력을 재교육시켜가지고 이네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의 역량을 발휘할 건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림픽 게임은 또 제2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니까. 지원은 1차관에 하고 올림픽 게임은 제2차관에서 하고 아마 조만간에 어떤 부분에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1차관, 2차관이 결정된다 이러면 아마
e스포츠의 정책도 다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뭐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e스포츠 학문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참고로 내년에 2024년도에 뉴욕에 있는 시라쿠스 대학에 e스포츠에 아예 전공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예 e스포츠 학과가 없습니다. e스포츠 학과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가 나오고 전문 지식이 나와야만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e스포츠 학과 운영자 입장에서 오늘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송성록 요즘은 e스포츠 산업학과고 제야는 e스포츠 학과. 그 말이 뭐 그거 하여튼 송성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현주 박사님께서 EU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게임을 중심으로 한 e스포츠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재미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정신이다 그러면 스포츠에 의한 인간 완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를 통한 국제 평화 증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국제 올림픽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요인을 EU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IOC에서 어떤 철학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철학과 어떤 기업, 우리 이 게임 스포츠에 대한 기업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IOC의 역할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IOC하고 e스포츠, 또 IOC e스포츠, 게임 스포츠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분류가 안 되면 혼돈이 와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e스포츠 학과를 만들 때 게임 e스포츠를 보고 쫓아가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스포츠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방향 설정이 지금 우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e스포츠를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분류해서 대회들을 앞으로 생각해보고 어느 순간에 여건에 통합해도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네,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 있고요, e스포츠도 있는데 e스포츠와 게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요. 설령 그게 어렵더라도 학자들은 구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IOC와 e스포츠 관련돼서는 e스포츠의 이제 확장성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있던 전통 e스포츠, 소위 게임 기반을 완전히 100% 그런 전통 e스포츠가 있고요. 우리가 전통 스포츠처럼 전통 스포츠 한계 때문에 그 e스포츠도 확장성을 갖고 전통 스포츠가 e스포츠랑 융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이 있지만 확장성을 가져 e스포츠가 그게 장점이거든요. 확장성 갖는 게. 그래서 AI, VR 다 연계시켜야 됩니다. 전부. 그래야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고 또 이게 국익에 보탬이 되고 우리나라가 콘텐츠 갖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10위입니다. 강대국인데 콘텐츠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세계화시키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콘텐츠를 가지고 계속 확장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한계가 옵니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없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e스포츠가 앞으로의 확장성 때문에 우리 김영만 회장님이 와 계시지만 앞으로 1세대십니다.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화를 시켜서 앞에 서 계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은 게임이 아니라 e스포츠를 가지고 또 확장성을 가진 AR, VR, NFT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전부. 하다못해 블록체인까지 연계시켜서 이게 어느 측면에서 보면 사행성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그런 측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또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스포츠 토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스포츠 토토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대한민국 e스포츠 정책 프로그램에서 한번 또 다룰 겁니다.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아직 왜 시기상조인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다룰 겁니다. 객관적 시각에서 많은 분들과. 그래서 e스포츠의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학자님들도 그렇고 여기까지 짧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제가 e스포츠 학과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e스포츠 산업학과하고 e스포츠 학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위라는 것은 e스포츠 학위를 준다는 거하고 e스포츠 산업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체육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2주 전에 제가 교육부 산하에서 그 체육 e스포츠 관련돼서 학위 인정을 심사를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심사를 했는데 e스포츠를 그럼 e스포츠 학위를 줄 건지 아니면 체육학사 학위를 줄 건지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최종 결정난 거는 체육학사 주기로 하여간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체육학사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e스포츠 협회 만든 지가 23년 됐습니다. 사실 그 게임이었죠. 스타크래프트 가지고 e스포츠를 했습니다. 왜 제가 우리 e스포츠에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 아까 왜 게임을 e스포츠라고 했을까요? 2명 이상이 모이면 경쟁 요소가 있고 공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IOC가 21세기에 보니까 전통 스포츠가 애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윤광로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빈센트 세리미아는 저 만나려고 한국에 3-4번씩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캐스파가 만든 표준 룰을 다 다녀보니까 IP 홀더나 블리자드 라이엇 자기 수익 사업 하는 데잖아요. IP 홀더. 근데 캐스파가 표준화를 만들고 아까 그런 룰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하고 아까 도핑 말씀하셨잖아요. 도핑 이미 ISF가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지에 어플라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마이크를 들었냐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가 좀 왜곡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풀뿌리 스포츠 얘기하잖아요. 저희 협회가 그 전국체전하고 한중 국가대항전도 리전별로 보면 게임이 다 다릅니다. 또한 전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은 레이싱 게임이나 한국이나 이런데 스페인이나 뭐 이런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고 각 장르가 다른데 그러면 IOC가 고민을 할 때 이 브레이크 댄스를 아까 디지털화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 댄스 춤춘 거를 어떻게 잘 췄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디지털로 스켈레톤을 분석해서 그 브레이크 댄스를 잘 추면 점수를 줘야 하는데 아직 없어요 그게. 그래서 세리미 양이 4월에 와서 만나서 태권도도 이미 3년 전부터 그 세리미 양 아들이 미스터 총인데 걔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태권도 가지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미 안 됩니다. 그게 핸드폰 하나로 평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이 기술의 이 성장, 아까 디지털화로 K-pop 댄스를 그 30초 구간을 스켈레톤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서 할 수 있는 것. 세리미 양이 그거 딱 보더니 브레이크 댄스 이렇게 좀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OC가 e스포츠가 IOC가 안 하면 뭐잖아요. 저는 안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IOC가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저희들 와서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까 종주국이 왜 아니냐, 대한민국 종주국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해요. 종주국으로 다 인정해요. 어느 국가를 하든지 한국이 종주국이다. 중국 애들만 김치도 지낼 거다. e스포츠도 지낼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 e스포츠 페더레이션을
그 세레미아 은이 만들 때 유승민 위원하고서 아까 제가 3번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요. 저 이사로 거기 선임해서 GEF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ISP가 다이스프에 등록돼 있지? 도핑 방지에 이미 들어갔지? 그러니까 GEF에 150개 국이요. 다 쓸데없는 것들만 있어요. 진짜 진정한 ISF에 각국에서 인정한 e스포츠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를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제가 그걸 좀 바꿔드리려고 한 거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인데 다 인정을 줬는데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종주국이 아니래요. 진짜 종주국으로 다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광근 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런 거 있어요. 유기력으로 세르미아 은이 IOC 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IOC 위원들 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OC 위원들이 각 스포츠의 기존 스포츠 연맹에 일하시던 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e스포츠에 대한 거 아직 인식이 부족하니 아까 윤 원장님 말씀대로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고 아까 그 젊은 세대들의 공유 공간 커뮤니티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룰을 우리 김철학 총장이 캐스파 만든 걸 가지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요 OCA와 아시안 게임의 그 게임 룰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 거고 그래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 메이드 바이 캐스파를 꼭 등록하게 만들고 있고 진짜 종주국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몇몇 분은 종주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다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만 e스포츠 협회장님 물분의 찬 결기 가득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광로 원장님 한 말씀. 아주 짧게 고맙습니다. 회장님 말씀 맞는데 저는 종주국이라고 믿고 종주국일 거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 스포츠 외교 게임에서 최하위국이에요. 그래서 2024년이 되면은 우리는 IOC는 제로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청사진도 없어요. 다음 누구 한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진종호 후보 또 누가 나와서 이대훈이 나오더라고. 국내에서 빨리 선발을 해서 나가도 그거 선수장에 IOCN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면 2025년부터는 IOCN이 없어요. 무풍지대. 옛날에 그래도 김은영 IOC 부위원장까지 있기 때문에 태권도도 올림픽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스포츠 외교가 부족해서 싱가포르에 밀리고 올림픽도 뺏기고 저기 그 종목에서 우리 금메달 발치게 불이익 받고 이게 다 스포츠 외교의 부족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외교를 강화하면은 이 스포츠는 우리 종주국의 저기를 명실상부하게 충분히 되찾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번 기회를 위해서 이 스포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브레이크 댄싱, 브레이킹이라는 것도 우리 거의 미국이 인정해 줍니다. 미국이 원래 발상지지만은 종주국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힙합 컬처에 같이 넣어서 엠싱이라든지 그래피티라든지 거기에 또 랩하는 거 래핑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e스포츠, 디지털 스포츠, 젊은 스포츠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국내에도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체육관 바라보지 마시고 대한체육관 별겁니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e스포츠 체육회 만들면 체육회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좀 아주 발전적으로 나가고 이제는 이 시대에 그냥 기존의 조직에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e스포츠 체육회를 만들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 이어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공식 토론은 여기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하실 때 마이크를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요것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고 그리고 절박한 그런 내용들을 딱 짚어주셨던 토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